미적분 기말고사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전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미적분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미적분이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 상하의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 상하의 내용, 그리고 수학 1, 수학 2 이런 내용을 몰라서 미적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공부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수학원, 수학원의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단원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배운 삼각함수 미적분에 써먹고, 이쪽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써먹고요. 여기서 배운 수열, 수열의 극한에서 써먹고, 이쪽 정적분과 급수 이쪽에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수열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들,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시그마에 관련된 성질들을 모르면 이쪽 문제를 푸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2, 제가 미적분 배우는 학생들한테 수학2를 엄청 강조하는데, 수학2랑 미적분은 쉽게 말하면 개념이 똑같아요. 이론은 똑같고 내용이 좀 어려울 뿐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수학2가 2자리 곱셈이라면 미적분은 5자리 곱셈이에요. 이론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접선의 방정식, 미적분에서 배우는 접선의 방정식 다 내용 똑같아요. 다 내용 똑같고, 그리고 뭐 여기서 수학도에서 배우는 뭐 정적분, 넓이, 뭐 극대, 극소 여기 다 똑같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다만 다루는 함수만 다를 뿐입니다.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만 다루고, 미적분에서는 초월함수와 유리함수, 그래서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배웠던 뭐 부정적분 구하고 정적분 구하고 넓이 구하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리고 극대극소는 어떻게 구하는지, 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개념들이 이 미적분에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수학2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수열의 극한, 급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 그리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 그리고 백악의 공식, 반각의 공식 이런 것들 알아야 하고요. 여기서 또 삼각함수를 다루려면 또 수학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학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를 모르면 또 여기서 배우는 삼각함수가 또 헷갈리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분법, 뭐 목셈 미분법이 있고, 목셈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법, 로그 미분법. 로그 미분법은 로그 함수의 미분법이랑 달라요. 이러한 여러 가지 미분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초월함수의 미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수함수 미분할 줄 알아야 하고, 로그함수 미분할 줄 알아야 하고, 삼각함수 6개의 삼각함수 모두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6개의 삼각함수 미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문제를 잘 풀어요. 자, 이제 기말고사를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 동영상 끝날 때쯤에 재생 목록, 이 위치에 있는 재생 목록에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관련된 것을 재생 목록에 넣어 놓을 거고, 이 위치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관련된 걸 재생 목록에 넣어 놓을 거예요. 중간고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공부를 안 한 상태면 이거 기말고사 시험 범위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극대극소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수학2에서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과 극대극소 구할 줄 알면 이거는 함수만 달라질 뿐 이론이 똑같아요.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프 위에 점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하고, 기울기가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프 밖에 점이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또 속도, 가속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수학2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증간표를 그리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래요. 수학2에서
증간표 그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간표 안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형태가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정확히 세워보진 않았는데, 열 몇 가지의 그 전형적인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의 그래프를 증간표 없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아쉽게도 전형적인 형태의 증간표를 그리는 방법에 관련된 동영상은 제가 아직 촬영을 안 했어요. 나중에 촬영을 할 건데, 이것을 지금 7월 안에 촬영을 할지 7월을 넘어서 촬영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전형적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증간표 없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증간표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계도 함수에 관련돼서 극대극소 구하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도가 속도에서는 제가 전형적으로 내는 문제가 구호 문제예요. 구에서 반지름의 변화율 제시됐을 때 건널비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냐, 부피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건널비의 변화율이 제시됐을 때 반지름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냐, 부피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냐, 이런 류의 문제. 제가 이것을 구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를 제가 학생들한테 반복해서 제시해주고 반복해서 연습시켜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속도가 속도 문제는 어지간한 건 풀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게 속도 가속도 문제 뱉뱉고 온 것은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분에 들어가면 적분이 크게 두 부류가 있죠. 수학2에서 배우지 않고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적분이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이 있어요.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워했는데, 비유로 말하면 이건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처음 배울 때 식을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보여요. 이건 이렇게 인수분해해야겠다, 이건 이렇게 인수분해해야겠다, 바로바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도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에는 보고 이거 부분적분법을 써야 하나 치환적분법을 써야 하나 엄청 헷갈려요. 그리고 부분적분법을 쓰더라도 이걸 어떻게 부분적분하지 이런 것들이 엄청 헷갈립니다. 근데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보자마자 딱 보여요. 이건 부분적분 해야겠네, 이건 치환적분 해야겠네, 보여요. 치환적분도 경험이 없으면 이걸 도대체 무엇을 치환해야지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경험이 쌓이면 이건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이 오기 때문에 부분적분과 치환적분법은 인수분해처럼 그냥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부분적분은 이 네 가지 형태라고 그래요. x 곱하기 자연로그 x, 물론 그냥 자연로그 x도 상관없고 x의 제곱 자연로그 x도 상관없어요. x 곱하기 자연로그 x, x 곱하기 사인 x, 물론 코사인 x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탄젠트 x는 아니에요. x 제곱 곱하기 사인 x도 상관없고, 그리고 x 곱하기 2의 x제곱,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2의 x제곱 곱하기 사인 x, 이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부분적분을 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분적분은 이 네 가지로 끝납니다. 부분적분은 이 네 가지로 끝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을 헷갈려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부분적분이 아니라 치환적분 하는 문제예요. 적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부분적분이 아니라 치환적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형태, 이건 부분적분을 하는구나, 이건 치환적분을 하는구나, 이 전형적인 형태를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초월함수의 부정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정적분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삼각함수 부정적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6개의 삼각함수를 부정적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드, 코시컨드, 코탄젠트, 이 6개의 삼각함수 부정적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 코시컨트 제곱, 이 6개의 삼각함수, 6개의 제곱을 적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세제곱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 탄젠트 세제곱, 시컨트 세제곱, 코시컨트 세제곱, 코탄젠트 세제곱, 이 세제곱도 적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주로 사인 세제곱과 코사인 세제곱까지만 권해요.
아주 간혹 탄젠트 세제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매우 극히 드물고 일반고 학생은 사인 세제곱하고 탄젠트 세제곱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월함수의 정적분이라는 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정적분 할 줄 알아야 하고 6개의 삼각함수 부정적분 할 줄 알아야 되고 6개의 삼각함수 제곱 부정적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인과 코사인 세제곱 부정적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지. 이거 연습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삼각치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삼각치환은 정적분에서도 삼각치환 할 줄 알아야 되고 부정적분에서도 삼각치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거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수학 2에서 배우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알고 있으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뭔지 모른다고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동영상에도 재생 목록에, 이 위치에 있는 재생 목록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리고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다, 정적분은 넓이다,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물론 그 내용은 중간고사 과정 재생 목록에도 그 내용은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동영상을 중간고사에도 집어넣고 기말고사에도 집어넣을게요. 양쪽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했고, 그리고 초월함수의 정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초월함수의 부정적분 할 줄 알면 되지 정적분을 따로 해야 하냐라고 하겠지만 이런 전형적인 정적분은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어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정적분은 4분의 파이다. 이런 전형적인 정적분 결과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인티그럴 0에서 파이까지 sin x dx는 2다. 이런 전형적인 정적분 결과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티그럴 0에서 파이까지 sin 제곱 x, 이것의 정적분은 2분의 파이다. 인티그럴 0에서 파이까지 x sin x dx, 이것의 정적분은 파이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하나 더 할까?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루트 1 빼기 x제곱 dx는 4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정적분은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전형적인 정적분은 결과를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거 적분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문제를 풀어보면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적분은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적분과 급수,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거를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시그마 그 구분구조법에서 시그마를 적분으로 바꾸는 문제 있죠. 구분구조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3k의 4제곱 곱하기 n분의 3, 이것을 인티그럴 1에서 4까지 x 4제곱 dx랑 똑같다. 이것을 이렇게 적분으로 바꾸는 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어려워했고, 저는 어떻게 대처했냐면 그냥 안 풀었어요. 어차피 고등학교 내신은 몇 문제 버려야 하니까 나 그냥 이 문제 나오면 포기할래, 안 풀을래. 그리고 난 다른 문제를 풀어서 맞출래.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저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이거 그냥 틀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안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어려우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연습을 꾸준히 해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적분, 이렇게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는 이것도 연습은 필요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도형의 넓이는 이쪽 수학도에서 적분으로 넓이 구하는 거랑 이론이 똑같아요. 이론이 똑같고 다만 다루는 함수만 다를 뿐입니다. 입체도형의 부피도 결국은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입체도형의 부피 같은 것도.
이게 뭐 비유로 말하면 또 두 자리 곱셈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세 자리 곱셈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런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그래서 넓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부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현재 교과 과정에서 회전체의 부피는 빠졌지만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할 줄 알면 도움이 됩니다. 회전체의 부피. 그리고 속도와 거리 문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알아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곡선의 길이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뭐 적분식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전형적인 형태 이거 있죠. 이거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것의 그래프의 길이 구하는 방법, 이 그래프 길이 구하는 거 적분하는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있는 2,000개 고등학교 중에 아마 500개 고등학교는 이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알아두세요. 사이클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사이클로이드가 뭔지는 설명 안 할게요. 사이클로이드 뭐 안다고 치고, 사이클로이드의 길이를 구하는 거, 사이클로이드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이것도 정적분 문제로 내기에, 길이 구하는 문제로 내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이드의 길이 구하는 것 좀은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나름 이름 있는 함수예요. 대학교 과정에서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배우는 나름 이름 있는 함수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이거 길이 구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넓이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세요. 물론 뭐 안 내는 학교도 있겠죠. 안 내는 학교도 있겠지만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내용 마무리할게요. 미적분, 기말고사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 수학원, 수학2, 그리고 1학기 과정, 1학기 중간고사 과정, 이 내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 다 다뤄져요. 이 내용 다 알아야 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시그마의 성질들, 그리고 뭐 수학2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 뭐 속도가 속도, 이게 다 여기에 써먹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간고사 과정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미분, 지수함수의 미분, 로그함수의 미분, 이런 것들이 기말고사 과정에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미적분 기말고사 대비해서는 이것만 쭉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나 삼각함수 사인 법칙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면 다시 사인 법칙, 수학원 책 펼쳐서 사인 법칙 다시 공부해야 돼요. 문제 풀다가 나 로그의 성질 까먹었네? 그럼 수학원 책 펴서 로그 성질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거 풀다가 야,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됐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중간고사 시험범위 펼쳐가지고 탄젠트 미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은 한 책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할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원과 수학2 제대로 잘 잡혀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상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정말 묘하게 미적분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다는 건 부정하지 않을게요. 공부해야 할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수학원, 수학2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미적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이 어려우면 이걸 다시 보기를 권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 끝날 때, 이제 곧 끝나요. 이 동영상 끝날 때 이 재생 목록,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관련된 재생 목록 꼭 보시고, 기말고사에 관련되어 있는 재생 목록 꼭 보시고, 두 재생 목록에 같이 있는 동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2번 보세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이로써 마칠게요. 발키리였습니다.